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미추홀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로 민생경제회복의 천병이 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점검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을 보시고 우리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토론 참석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근거에 오늘 초청이 됐고요. 후보자 토론회 역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해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서 공약 검증 토론과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은 각 후보자별로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1분 30초씩 답변할 시간을 드립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자께 각 주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할 시간을 추가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후보자별로 2분씩 공약을 발표한 후에 공약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상대 후보가 보충 질의를 또 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은 후보가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후보별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별로 2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앞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보시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자동 차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득이할 경우 사회자인 제가 도중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결정됐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모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식입니다. 네, 그럼 인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미추홀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2분입니다. 이영훈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추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추홀구청장 후보 이영훈입니다. 미추홀구는 누가 뭐라 해도 인천의 중심지입니다. 비류가 정착한 곳이고 인천 도호부 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신도시가 속속 개발되면서 우리 미추홀구는 낙후된 원도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미추홀구 전 지역을 돌며 수많은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영훈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정책 경험들이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미추홀구의 획기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도입할 것입니다. 저 이영훈은 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미추홀구를 발전하는 인천의 중심에서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선한 행정을 펼치고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모두가 함께 행복한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다 함께 주인이 되는 구민의 의견으로 미추홀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꿈의 구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청장으로 저 이영훈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인문상상의 도시 미추홀구의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식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42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입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하고 난 다음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전국 최고의 노인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만들어 골목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포진 무상 접종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바람숲길 만들었습니다. 문학산을 정비했고요. 수봉별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추홀구 새로운 청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숭이동 일대 마중물 사업하고 싶습니다. 인천대로 숲길을 만들어서 지난 50년간 고통받았던 용현동, 숭이동, 주안동, 도화동 일대 주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하면서 우리 동네 골목 많이 깨끗해졌죠. 그러나 주차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차 면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CRE 부지 10만 평에다가 바로 체육시설과 녹지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화동 일대 제물포 역세권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승악산 예비군 훈련장에다가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도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말 골목을 많이 누볐습니다. 365일 거의 매일 아침 골목을 누비고 골목식당에서 우리 주민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과 아이와 장애인과 청년들이 노인들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후보자들께 드릴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은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지역민들의 여론조사와 또 각종 단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미리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서로 보충 질문과 답변 순서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요즘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이 지역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계기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미추홀구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미추홀구만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식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디테일한 강론입니다. 저는 정말 디테일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했고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1,200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1인당 10만 원치 장보기 운동도 했었고요. 부서별 회식들도 팀별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 이응카드를 확대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제가 구청장이 될 시기에 약 5,400명의 통신 판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6,200명, 6,700명, 지금 현재 7,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나 여성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금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청장 김정식은 그 7,200명의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벌면 우리 미추홀구에 약 86억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만 수입이 는다면 약 860억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뭘 만들고 짓기보다는 그렇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디테일한 강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고요. 시작하시죠. 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대폭 수정하게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을 만들고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자영업 생태계 건전화, 그리고 금융, 재정 지원, 소상공인 보호 제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보완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둘째는 상생환경 조성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의 사업 확장에 맞서 영업 제한 및 사업 조정, 불공정 거래 및 상가 임대차 피해 규제 등을 통해서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그 고문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한 변호인 지원과 불공정 예방 등 피해 구제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 첫 번째 주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두 분 후보자가 본인의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정식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후보님 지금 공약을 이렇게 봤는데 그 공약들은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다 시행되는 공약들이에요. 그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노후, 편의시설 이런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들도 다 잡혀 있고요. 그다음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상생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시간이 다 되거든요.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그 생애 주기별 맞춤이나 이런 것들은 생성서부터 그 중간 단계 발전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골목 상권이 거의 초토화돼서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면은 거의 배달업체로 지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거는 정말 지금 문제가 있다. 지역 상권이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하고 또 우리 사회보험도 가입 안 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발굴하고 또 이런 분들한테 하여튼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해서 지원을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과 또 이 법률 서비스도 사실 우리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하여튼 일반인들이 좀 가까이 가기 힘든 부분 이런 법률 지원 서비스 이런 거를 확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할 시간인데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 짧으니까요. 주의하셔서 시작하시죠. 예, 우리 김 후보님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음 카드 이제 확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이음 카드 확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지원이 편중됐다는 민원이 자꾸 저한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리고 지원 후에 성과 관리, 효과나 성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과 그런
네. 질문 요지는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골목 경제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음카드를 시행을 했고요. 그 이음카드를 통해서 우리 골목형 상점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음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노인 일자리를 8,600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150억이 국비고 75억이 시민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 75억을 통해서 8,600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뭐 적게는 30만,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바로 우리 골목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미추홀구 예산 75억을 투입해서 225억의 국시비를 받아갖고 8,600명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돈을 우리 골목에 있는 슈퍼에서 쓰고 막걸리 집에서 쓰고 짜장면집, 미용실, 세탁소 이게 바로 따뜻한 골목 경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음카드도 확대했다 하지만 저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여기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공약 검증 토론 시간하고 또 자유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부족하신 거는 조금 이따 자유 토론 때나 공약 검증 토론 때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이죠. 재물포역 주변 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재물포역 인근은 과거 인천대 캠퍼스가 있었을 때 이 대학가로 상당히 상권이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을 한 이후에 지역 상권이 위축이 돼서 지역 노후화까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 이 지역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 등과 미추홀구가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보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부터 답변을 하실까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주민 참여 소통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 집행 평가 단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와 같은 방식과 소규모 모임 시 그룹 워크숍 방식을 병행하여 세미나, 공청회 및 소규모 모임 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여야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민관 협력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민 모니터링 및 주민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 이후에도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등의 문제로 전문가 도움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현장 투입을 함으로써 전문 지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와 스스로 노력하는 공모 방식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물포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식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미추홀구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주민 참여, 공청회 그리고 워크숍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이제 국비를 18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총 70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남항 소각장을 박남춘 시장이 하겠다 할 때도 저는 같은 당이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익과
맞지 않다면 그걸 반대를 했고 그걸 철회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주민들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청년들이 젊은 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 최용규 이사장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게 뭐냐면 정보기술단지를 만들고 메타버스 전시장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가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재물포를 만들겠다. 그리고 신청사 추진과 더불어서 이 재물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말 멈췄던 도화동, 숭이동 지역의 원도심 재생 사업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저 김정식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미추홀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재물포역 주변 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두 후보께 드리고 답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순서인데요. 30초입니다. 예, 지금 그쪽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 자료 제공이 부족한 거죠. 정보를 공개를 좀 많이 해야 이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확실히 알고 선택을 할 텐데. 예, 소수 반대자들이나 또 자료 제공이 부족하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답변은 1분 3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도하역 북측광장 재개발 사업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도하역 북측광장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도하역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도하역 북측광장 쪽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구청장이 단호히 막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살짝 들었는데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한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도하역 북측광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잘 진행할 것이다라고 제가 후보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정식 후보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이용훈 후보 제가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용훈 후보의 그 공보물을 보면 기반 시설 공약을 보면 경인 전철도 지하한다. 인하대에서 인천터미널까지도 지하한다. 월판선 인천역까지도 연장한다. 송도 주안역도 지하한다. 수십 조의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혹시나 예산은 어떻게 되고 비식값은 분석을 해봤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답변 시작하시죠. 1분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 사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공약 시에 같이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같이 계획하고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어떤 방식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주변 지역은 어떻게 바꿔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돈으로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업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주차장도 하나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용역해서 그런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고 그런 방법을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더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로 약간 더 얘기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 자유토론 때나 공약 검증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 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추홀구는 인천 내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나 교통 여건, 문화적 환경 등이 낙후돼서 지역 내에서도 이 주거 환경 등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민들 간의 격차가 지역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한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두 분 후보자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정식 후보부터 답변을 하실까요? 예,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면 그 이익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하기구역, 주안구역, 여의구역, 용현하기구역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지부진했던 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주안 3동, 주안 5동, 주안 7동, 숭이 4동 청사를 지금 착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나온 개발 이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숭이 2동과 용현 2동 행정복지센터는 벌써 준공이 마쳐졌습니다. 저는 그 개발 이익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청사라든지 녹지로 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구 신청사를 건립을 함으로써 숭이동 일대에 막힌 숨통들을 뚫겠다. 그리고 인천대로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주안 5동의 가치를 올리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원도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고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수인성 폐철길을 숲길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인천대로 숲길도 잘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돈이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해줄 거다. 그럼 구청장 공약이 안 됩니다. 구청장 공약은 정말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정말 구청장 공약이지 대통령 공약을 뺏겼으면 그건 구청장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10년도 넘는 예. 지역 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고요.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미추홀구 어느 곳에 살든지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구청장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합의와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가능한 곳이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도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도심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환경 불균형 격차를 완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제 공약 중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를 완화시킬 학교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의 노후 인프라, 신도시의 과밀 현상 등을 개선하려면 면밀한 진단 및 재정 투입 방안 등 중장기 계획 등을 주민들 의견을 들으며 소통하여 주민 우선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해서 개선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정식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하실까요? 네, 이영훈 후보의 공약 사항을 보면 우리 미추홀구 40만 주민의 염원인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1년 동안 교육 지원 예산이 얼마고 스마트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신청사와 관련된 또 학교 스마트화 사업과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영훈 후보 답변 시작할까요? 예. 일단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어서 신청사에 대한 공약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신청사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계획 단계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청사 하여튼 이건 이따가 다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따가 제가 좀 질문할 때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요. 예, 뭐 그 스마트 학교 스마트화 예산은 글쎄요. 제가 지금 뭐 구정을 떠난 지가 지금 8년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뭐 한 2, 30억 정도 되지 않나요? 학교 스마트화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네. 전자장비라든지 했을 때 한 학교에 한 2, 3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 예산이 얘기하는 한 겁니다. 학교에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뭐 학교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공약을 할 때는 예산을 잡아야죠. 자, 예산을 이 잡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영훈 후보가 질문을 30초 동안 하실 수 있어요. 질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원도심 격차 해소에 있어서 우리 주안이나 숭이동, 도화동 여기에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주차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게 계속 원도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네, 질문 요지는 아실 것 같고 답변 시작하시죠. 제가 구청장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더 큰 고민이 뭐냐면 숙박형 생활주택입니다. 숙박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이 제한할 수가 없는 상위법인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의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자주식 주차장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대의 주차는 꼭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야만이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빈 땅에 조그만하게 녹지 공간을 만들어 갖고 녹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를 합니다. 제대로 된 녹지 공간을 만들지 않거나 쉼터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구청장이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을 어겨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무슨 질문이 있었나요?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미추홀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공통 질문 드렸는데 뭐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에 자유토론이나 또는 공약 검증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두 분께 네 번째 공통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화체육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1년 인천의 사회지표 미추홀구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 가운데 공연시설이나 이 지역 문화복지시설 또 공원 내 체육 운동시설의 확충이 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가꾸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이 공연시설, 문화복지시설, 공원, 체육, 운동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영훈 후보부터 답변을 하실까요? 1분 30초입니다. 예. 인천 지역 내 최초의 문화 복합 시설인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이 미추홀구와 구민들의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미추홀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각종 종목 야구 경기장, 실내 체육관, 파크 골프장 등을 용연 하객지구, 유수지 상부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미추홀이 품고 있는 영경산, 승악산, 수봉산에 산지한 시설들을 지역과 요구에 맞게 리매뉴얼하고 보강을 통해서 도심 속 찾고 싶어하는 명품 휴식처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체육시설도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후에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주민 대다수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시기를 놓쳐 수리 불능으로 인한 불필요한 교체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설 상황과 관리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계속적인 전문 관리와 보안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주민들로의 애로점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정식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미추홀구는 면적이 24.84제곱킬로미터, 인천시 면적의 2.3%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인구 밀도는 인천시의 6배고요. 녹지도 부족하고 문화공연시설도 부족합니다.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가 들어온다면 약 6,000평의 신청사에 7,500평의 문화복합예술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창업라운지, 체육관, 교육시설 체험, 방과후 시설, 어린이 공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신청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3월에 DCRE 사장 그리고 체육계 회장 그리고 제가 만나서 MOU 체결했습니다. 하객 유수지 상부 10만 평에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파크 골프장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공약입니다, 후보님. 후보님 공약이 아니고요. 제가 3월 달에 했고 그걸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로 숲길에도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승악산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된다면 주민 친화시설과 체육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정식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두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영훈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해 주실까요? 시작하시죠. 예,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게 무슨 7,000평 문화시설을 청사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7,000평 문화시설이 맞는 거예요? 7,000평. 7,000평. 청사 시설이 몇 평인데? 6,000평. 7,500평의 문화복합시설. 글쎄요, 지금 어떤 자료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가 아니라 그건 그리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거죠. 제가 잠깐만요. 이 지금 질문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답변하시죠. 자, 미추홀구 청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미추홀구 청사 같은 경우는 1968년도 경인교대 건물입니다. 안전진단 2등급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청장실에도 비가 셉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복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단순히 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약 7,500평의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후보님이 잠깐 언급했던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 미추홀구에 체육시설 방치되는 데가 과연 어디가 있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서 요만한 땅도 텃밭을 만들고 요만한 땅도 주차장을 만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폴리텍 대학하고 인하공정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갖고 시비와 구비를 붙여갖고 인조잔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축구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벌써 전담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원 녹지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나 다 다니면서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이영훈 후보께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보충 질문.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시작하시죠. 제가 뭐 아까 말씀을 다 해버려 가지고 별로 질문이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우리 미추홀구 작은 땅에서 알차게 지금 쓰고 있다. 요만한 짜투리 땅도 나온다면 도시농업시설로 텃밭을 만들고 있고, 요만한 짜투리 땅만 나온다면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체육시설들이 방치돼 있다. 그 다음에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전담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영우 후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뭐 어떻게 김 후보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예, 그러니까 뭐 저 석바위 공원이나 또 저 어디야 미추홀 공원 이런 데도 가면은 그냥 배드민턴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들이 다 그냥 방치돼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새벽에 안 가보셨나요? 아, 그러니까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 잘못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지금 여기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게. 배드민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요? 석바위 배드민턴장하고 미추홀 공원의 그 주안 3동 7동 주민들이 쓰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방치가 되고 있다고요? 아침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럼 아침에 배드민턴장 위쪽에 그 저 체조하고 그러는 데 있죠? 거기 그냥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거기는 체조하는 데고요. 아, 그러니까 체조하는 데 배드민턴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방치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는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는 장소예요. 아니 그거는 우회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그냥 돼 있어서 주민들이 예. 그 부분에 만들어 달라고 수리가 얘기하는 안된 데가 겁니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수리 안 되는 부분이요? 예. 많죠, 그것도. 저 구체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흔쾌히 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를 갖고 아니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 자꾸 답변에 자꾸 끼어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 지금 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이제 답변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제 서로 이 뭐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도 또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팩트 체크를 할 거니까요. 자, 이 토론회 열기가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자, 이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 토론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약을 듣고 이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자, 해당 후보께 각 후보께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께 두 번의 질문 기회를 드릴 텐데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정식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시죠. 저희 가장 큰 공약은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골목 경제, 골목 복지가 저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기초 생활 수급의 대상자가 25,500명, 장애인이 약 23,000명, 65세 이상 어르신이 73,000명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공약으로 인천대로 숲길입니다. 지금은 문을 열면 방음벽과 분진과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문을 열면 도시 숲길이 펼쳐질 수 있는 용현동, 숭이동, 주안동, 도화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추홀구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우리가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면은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3,600면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다시 구청장이 된다면 4,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추홀구 신청사입니다. 정말 우리 미추홀구 신청사는 단순히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50년간 낙후됐던 우리 숭이동 일대의 도시 재생의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혈세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청사뿐만 아니라 문화 복합 시설이 들어옵니다. 미추홀구 여러분,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난 4년간 저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 94%, 공약 이행률 SA 등급 3번,
S 등급 한번 인천 최고의 공약 이용률을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예. 자, 김정식 후보의 공약 듣고 왔습니다. 이영훈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30초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실까요? 예. 지금 뭐 주차장 4,000면 뭐 경인고속도로 숲길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 예산으로다가 다 한다는 건지, 그럼 이거는 구 공약이고, 예? 경인고속도로 숲길은 그건 뭐 당연히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에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그거는 그 공약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일단 둘째치고요. 청사 그 건립 한 타당성 조사 이 자료가 인천연구원 자료가 맞나요? 이거에 근거한 자료인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자료가 맞나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들여 갖고 말입니다. 그 뭘 하겠다면 가장 바보스러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거의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한 8,600억 정도 돼요. 가용 예산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저는 셰프인 줄 알았어요.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 뭘 만들고자 하면 다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셰프가 아니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꺼내 갖고 부대찌개 끓이는 가정주부의 마음으로 구청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3,600명의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에서도 나와 있고요, 언론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팩트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3,600명의 주차장을 지었으면 주차장 한 대당 예산이 1억이 들어갑니다. 3,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들을 개방하면서 공유 주차장을 하면서 3,600면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천대로 숲길이 조성되면 그 지하에 1,700면의 또 주차장들이 지하 주차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이 학교 운동장을 뒤집어 갖고 그 지하에다가 50억, 100억, 200억 넣어 갖고 주차장 만드는 것들은 옛날 방식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공유 주차장을 통해서 3,600면의 주차장을 개방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훈 후보 한 번 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하시죠. 예,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차장도 뭐 그 민간 거 개발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건 본인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건 공약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부분의 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답변 시작하시죠. 아니, 민간이 갖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 대표를 만나고 은행장을 만나고 학교 교장을 만나고 설득해서 그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건 구청장 공약이고 구청장 능력 아닙니까? 그걸 국비로 고속도로 만든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하는 것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대통령 공약을 뺏긴 거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한 거예요. 3,600면의 주차장은 저와 우리 직원들이 발품 팔면서 그쪽 회사 대표를 만나고 그쪽 농협 지점장을 만나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고 학교장을 만나가서 주차장을 개방한 거예요. 이건 저의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비하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천연구원 자료가 그게 언제적 자료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인천연구원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내가 그 몇 년도 자료입니까? 작년 21년 자료. 21년 자료인데 그럼 자료가 뭐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근거 자료. 아니 인천연구원에 내가 용역을 주지도 않았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우리 청사 신축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이 뭔지를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자, 지금 아니, 그 시간이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내용을 저희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그 자료가 있는데 이걸 내보고 알았냐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참. 좀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예. 이제 요 다시 부분은 시간이 한번 다 됐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유토론 때 질문해 주세요. 자유토론 때 한번 다시 질문을 하시고요. 한번 필요하면은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 진행 발언을 조금 제가 사회자로서 좀 드릴게요. 오늘 토론은 이게 이제 마이크가 다 열려 있긴 하지만 자유토론은 아닙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질문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답변하는데 상대 후보가 발언을 하는 시간에 자꾸 끼어드시면은 이게 이제 약간 공정성에 그 훼손이 되니까 두 후보가 다 그러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이영훈 후보가 또 공약 발표하고 질문하실 텐데
답변하실 때 이제 끼어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준비되셨으면 여기서 정리하고 이영훈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똑같이. 준비되셨어요? 예, 예, 시작하시죠. 예, 제가 준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통팔달 밀추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동서남북 철도와 경인고속도로로 갇혀 있는 밀추홀구를 사방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면 도시가 바뀝니다. 교통이 빨라지고 도시가 연결됩니다. 도시 문제가 해결되는 셈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인전철 지하화하고 경인고속도로 종점까지 지하화해서 우리 구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미추홀구 변화와 발전의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충분한 녹지 공간이 확보되고 주차장 조성, 업무시설과 함께 역세권에는 청년 희망주택이 건설되면서 온전히 도시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절차를 도입하고 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함께 노후 국가산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남부교육지원청 유치와 함께 교육 환경의 스마트화, 외국어 캠프, 과학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늘리고 캠핑존, 바베큐존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존중받고 안전한 여성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저비용으로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세프티드 안전거리 조성 등 여성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자리 구하기에 지친 청년을 위해 청년 고용 기업의 지방세 감면과 임금 일부 지원 도입 등 촘촘한 지원 정책을 세워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훈 후보 공약 2분 동안 들었습니다. 김전식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문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이영훈 후보가 4월 21일자 전국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이 나왔는데 그중 입체 도로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 거점 시설 도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입체 도로 활용해가 지역 거점 시설 도입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기 이제 질문 거기서 끝내신 거죠. 한 번 더 기회 있고요. 자,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죠. 그 8초 남은 건가요? 1분 예, 30초.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일단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은 상부가 이제 남북이 연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윗부분에 이제 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윗부분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녹지 공간과 이제 주차장 그리고 업무 시설 이런 또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청년 희망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윗부분에 우리가 주변 도시 재생 사업을 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윗부분에도 우리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문화공간이나 또 여러 가지 공원 조성들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0초 정도 남았는데 안 쓰실 거죠? 그럼 다시 보충 질문 넘기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30초 동안. 이게 입체 도로입니다. 이게 입체 도로예요. 2017년도 우리 국토교통부도 이거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입체 도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입체 도로예요. 안전 문제상, 법률상 문제상으로 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물과 도로가 섞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입체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잘 모르고 그냥 입체 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체 도로입니다. 자, 발언 끝났고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죠. 예,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에 보면은 우리가 문학에서 지금 문학 IC서부터 도화 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교통 혼잡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계획이 이제 공사가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입체로다가 이제 지하 입체도 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상 자, 지금 아까 제가 주의 드렸지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본인 발언 시간에 하셔야 되고 지금 55초 남았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뭐 다른 거를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나요? 질문을 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이제 답변하시는 순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답변을 다 끝나셨으면은 예. 이제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예. 안 쓰실 거면 다음 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 토론회 열기가 계속 뜨겁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인천 미추홀구청장 선거 이 각 후보들이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당 2번의 질문 기회, 또 1분 30초의 2번의 답변 기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발언할 때는 좀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이영훈 후보자가 김정식 후보자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준비되셨어요? 예. 자유 질문이죠? 예, 자유 질문입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답변을 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뭐죠? 도시개발 1구역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232억에 대한 그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2018년도에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그냥 있는지. 자,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문 요지는 아시겠죠? 도시개발 1구역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 답변하실 기회 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플랜카드를 봤어요. 237억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이 도시개발 1구역은 2010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2015년도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영훈 후보께서는 그 지역에 구현하셨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지역에 시원을 하셨죠. 그리고 후보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자기 업적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도시개발 1구역 사업은 나의 업적이다. 내가 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후보께서는 구의원도 하셨고 시원도 하시면서 그 지역을 관리 감독해야 될 후보께서는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도가 불거진 게 아니고 제가 임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거졌어요. 제가 출마하기 바로 전에 그때는 저는 시민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후보로 구청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분노했고 지금 감사 지시까지 다 내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고 구인했던 후보께서는 뭘 하다가 지금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자, 끝나셨으면은 30초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2015년도에 15년 2월 달에 본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계약 변경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계약 변경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물론 구의회에서 잘못 체크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부분이 2018년도 10월 26일 날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 후보님이 청장 시절이죠. 질문 다 그렇기 끝나셨어요? 때문에 그러면 답변 바로 시작하시도록 하시죠.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왜 내가 그 수습을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2017년 12월 27일자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주한 이사동 주한의료타운 유치도 이 위원장의 노력이 크다. 이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본인 봤죠? 2015년도에 문제 터졌는데 2년 동안 뭘 하다가 이때는 이걸 자기가 다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저보고 왜 그걸 해결을 못하냐고 플랜카드를 붙인다. 그리고 그 플랜카드를 붙이려면 정확하게 붙이셔야 되죠. 누구 책임입니까? 김정식 책임이다 라고
쓸 자신이 없었는 모양이죠. 왜 그렇게 주민들을 현혹시킵니까? 아주 나쁜 선거운동이에요. 저 그거에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참은 이유가 이 문제를 후보께서 내인데 질문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후보께서 질문하면 후보에게 제가 되돌려 주려고 일주일간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구의원, 시의원 할 때 사고를 쳐놓고 지금 내보고 왜 그 사고를 막지 못했냐라고 따지는 이 적반하장에 이런 행태들 저 분노합니다. 이런 분들이 구청장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식 후보자의 순서인데요. 지금 뭐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또 답변 시간이 오히려 그 이용 후보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잠깐 하시고 다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요 관련된 거라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30초 드립니다. 제가 참 이게 하면서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입체도로 정말 제대로 알고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공약에 보니까 셉티드 안전기갓길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셉티드가 뭡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역에서 인천터미널까지 지하철 노선을 자, 이제 뭐 질문이 조금 이따 또 있으니까 자, 입체도로 안전귀갓길 사업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1분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실까요? 일단 이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2015년 2월 달에 계약을 했고 2015년도에 10월 달에 그 계약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 계약 변경 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지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 내용을 2018년도에 알았으면 바로 처리를 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어났는지, 뭐 때문에 계약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지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걸 그냥 2018년 10월 달에 알고 이제 지금까지 그냥 있는다? 만약에 전임 청장님이 그분이 아니셨으면 그냥 이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게 국민이 262억이면 우리 미추홀구가 몇 년, 4년, 5년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제가 했다고요? 저는 그때 뭐 시의원이었고 제가 이 계약에는 당연히 참석을 안 했고, 이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처리를 해서 이자만 또 23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 저기 있는데 시간은 30초 안에 질문하시든 답변하시든 그거는 뭐 김정식 후보가 쓰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2015년도에 본인이 시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계약 변경을 하는데 구청장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구에 청취됐겠죠. 시의회 청취됐겠죠. 그때 당시 그걸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약서만 훑어보시고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2017년도에 자기가 다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저희한테 또 넘기는지. 자, 이영훈 후보께서 1분 30초 시간을 드릴 텐데요. 도시개발 1구역 얘기도 하시고 아까 질문에 입체도로하고 안전귀갓길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1분 30초 시작하시죠. 예, 하여튼 우리의 시의회는 뭐 당연히 보고도 안 되고요. 계약서 변경하는데 왜 시의회에 무슨 보고를 합니까? 시의회에서 당연히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이 계약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만 계약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가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 변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죠. 262억인데 국민의 혈세인데 왜 안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도 물어서라도, 뭐 법적으로 지금 가 있으니까 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본인한테 직접 물어서라도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네. 답변 안 되시고요.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다 지금 한 20여 초 남았는데 뭐 여기서 중단하시겠습니까? 예, 그 아까 그 저기 부분은 뭐 입체도로 그 부분은 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지 셉티드 설치하겠다. 셉티드는 뭐 우리가 저 귀갓길 그 셉티드라는 용어의 자. 개념을 아시나요? 지금 상대 저기 후보의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이 토론회가 열기가 뜨거운데 제한 시간이 있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발언 2분이 있으니까 이때 꼭 필요하신 얘기는 이때 해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오늘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또 언론이 또 시민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은 김정식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약간 격앙되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누가 얼만큼 준비했고 노력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수조 원인 수십조가 들은 공약들, 그거 미추홀구 구청장이 10년 아니라 20년 동안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공약들을, 베끼는 공약들, 이 셉티드란 이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입체도로도 용어도 이해를 못하는 후보께 우리 미추홀구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따라 뽑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한 저 김정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능한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교체하고 원균으로 교체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의 수군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현장 850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아직도 의욕이 넘칩니다. 아직도 열정이 넘칩니다. 아직도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정말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영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주민 여러분,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50만 시대를 인구 5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에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는 우리 미추홀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발전이 아니고 제자리도 아닙니다. 후퇴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영훈이 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변화를 이끌어서 정말 미추홀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우리 미추홀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영훈은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또 보수 진보 좌파 우포 우리 편 내 편이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피해에서도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이영훈은 미추홀구에서만큼은 여야,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없이 오직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 저 이영훈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미추홀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가운데 이게 열기가 조금 서로 이 고조되고 했었는데 이게 다 이 새로운 인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관리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아침 일찍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찾으시면 되고 코로나19 격리자 중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7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거 어디나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미추홀 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